폭우가 쏟아지는 날, 72세 할머니가 길고양이처럼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30년간 길고양이를 돌봐온 이민정 할머니, 그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 할머니는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도 길고양이들을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또 고양이 타령, 이라며 무심했죠. 어머니, 고양이보다 건강 챙기세요. 할머니 냄새나. 차가운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길고양이들과 똑같은 자세로 웅크려 햇볕을 쬐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그 진짜 이유를 몰랐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웅크린 채 중얼거렸어요. 나도 버려진 고양이야. 30년간 길고양이를 돌봐온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0년간 길고양이 돌본 할머니가 나는 버려진 고양이라고 한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단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이민정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손에는 항상 고양이 사료 봉지와 물그릇이 들려 있어요. 어서 와, 우리 애들. 배고팠지? 할머니는 길고양이 15마리 각각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삼색이, 검둥이, 흰둥이, 줄무늬. 할머니에게는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사료를 쏟아주면 고양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세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있는 한 너희는 굶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 자신은 아침을 거르기 일쑤예요. 고양이 사료 사느라 생활비가 빠듯하거든요. 이민정 할머니는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왔어요. 처음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준 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15마리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어요. 새벽 5시에 고양이 밥 주기, 오전엔 동네 산책하며 아픈 고양이 없나 확인하기, 오후엔 고양이 사료 사러 가기, 저녁엔 또 밤밥 챙겨주기. 할머니에게는 이 고양이들이 전부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들 준호는 직장일로 바쁘고 며느리 소영은 집안일에 치여 살고 손녀 지훈이는 대학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요. 할머니는 혼자서 고양이들을 돌보며 외로움을 달래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들 준호 가족이 할머니 댁에 들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소영이 인사하며 들어섰는데 현관에 고양이 사료 포대가 잔뜩 쌓여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또 고양이 사료 사셨네요. 소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나요. 할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세요. 우리 애들 먹을 게 떨어져서요. 준호가 한숨을 쉬어요. 어머니, 고양이도 좋지만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혈압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세요. 나는 괜찮아. 우리 애들만 잘 먹으면 돼. 손녀 지훈이가 할머니 곁에 앉아요. 할머니, 고양이가 몇 마리예요? 15마리야. 어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왔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할머니의 눈이 반짝여요. 고양이 이야기만 하면 할머니는 생기가 돌아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워요. 할머니, 냄새 나요. 지훈이가 코를 찌푸려요. 할머니가 고양이를 만져서 비린내가 나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져요.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넘겨요. 그래, 할머니가 씻고 올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아요. 넓은 거실이 갑자기 휑하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봐요.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들이 햇볕을 쬐고 있어요. 그래, 너희라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해요. 최근 들어 혼잣말이 늘었어요. 저녁 시간 할머니는 혼자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때워요. 그런데 고양이 밥은 챙겨요. 우리 애들 저녁 먹을 시간이다. 할머니는 사료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고양이들이 할머니를 반겨요. 할머니가 제일 좋지? 할머니만 너희를 챙겨주니까.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쓰다듬으며 말해요. 그런데 요즘 할머니의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요. 가끔 고양이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까먹기도 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 밥 시간 놓쳤네.
할머니는 급하게 사료를 챙겨 나갔어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삼세가, 검둥아, 어디 있니?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만 보면 달려오는데 오늘은 반응이 없어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져요. 얘들아, 할머니 왔어. 밥 줄게.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와요. 할머니, 고양이들 급식소가 옮겨졌어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요. 할머니는 당황해요. 어디로 옮겨졌나요? 아파트 뒤편 주차장 끝쪽으로요.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에만 밥 주시고 양도 줄여주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착잡해져요. 고양이들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할머니는 위축되어요. 미안해, 아들아. 앞으로 조심할게.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하지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안 챙기면 굶어요. 어머니, 길고양이는 원래 스스로 먹이를 구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요. 아들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며느리 소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요즘 고양이 사료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돈으로 어머니 몸보신이나 하세요. 손녀 지훈이도 할머니를 피해요.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할머니와 같이 있으면 고양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요. 며칠 후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고양이들에게 밥을 줬는데 점심에 또 밥을 주려고 해요. 이미 준 걸 까먹은 거예요. 어서 와, 배고팠지? 고양이들은 배가 불러서 먹지 않아요. 할머니는 당황해요. 왜 안 먹지? 아픈가?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걱정하며 계속 사료를 가져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할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씩 고양이 밥 주는 것 같던데. 치매 아닐까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어요. 가끔 고양이를 사람으로, 사람을 고양이로 착각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지훈이를 보더니 말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밥 줄게. 그러면서 고양이 사료를 지훈이 앞에 내놔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손녀. 아, 지훈이구나. 미안해. 할머니는 당황하며 웃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충격을 받아요. 지훈이가 엄마 소영에게 말해요.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저를 고양이로 보시는 것 같아요. 소영도 걱정이 되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할머니께 병원 가시라고 해봐야겠다.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 가기를 거부해요. 나는 괜찮아. 고양이들 돌봐야 해.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요. 어느 날은 길에서 길을 잃기도 해요.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는 30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헤맸어요. 다행히 동네 사람이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준호가 급하게 달려와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아들아. 고양이들 찾다가 길을 잃었나 봐. 준호는 한숨을 쉬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봐줘요? 할머니에게는 고양이들이 전부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할머니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려 하고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고양이랑 사람을 구분 못하신대. 저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느껴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알아요. 할머니에게 남은 건 고양이들 뿐이에요. 너희만 할머니를 이해해주는구나.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안으며 말해요. 어느 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할머니 없이 준호, 소영, 지훈이가 모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소영이 말해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까요? 준호가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지훈이가 말해요. 할머니는 고양이들 때문에 절대 집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로 빠져들어요.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길고양이들이 햇볕 쬐는 곳에서 할머니도 똑같은 자세로 웅크려 앉아 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지나가던 이웃이 물어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고양이처럼 웅크려 햇볕을 쬐고 있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려요.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졌네. 고양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 보여요. 고양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워요. 그런 어느 날, 부산에 큰 비가 내렸어요. 장마철이라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아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고양이들을 챙기려고 나갔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애들 어디 갔지?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고양이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할머니 자신도 점점 지쳐가요. 빗물에 흠뻑 젖어서 추워요. 할머니는 아파트 현관 앞 처마 밑에 웅크려 앉아요. 마치 길고양이처럼요.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버려진 고양이야. 빗물에 젖은 채 벌벌 떨며 웅크린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길 잃은 고양이 같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를 찾던 손녀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지훈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30년간 길고양이를 돌봐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지훈이는 빗속에서 웅크린 할머니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길 잃은 고양이처럼 보였거든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지훈이가 우산을 씌워드리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너 누구니? 순간 지훈이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아, 지훈이구나. 우리 애들 봤니? 비 때문에 어디 숨었나 봐. 할머니는 여전히 고양이들을 찾고 계셨어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나도 추워. 나도 배고파. 할머니, 집에 가서 따뜻한 음식 드세요. 고양이들도 추울 텐데.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을까? 그날 이후 지훈이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고양이 사료를 그릇에 담고 계셨어요. 우리 애들 아침 먹을 시간이야. 할머니는 아침 안 드세요? 나는 나중에 먹어도 돼. 우리 애들이 먼저야. 지훈이는 할머니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고양이 사료는 가득한데 사람이 먹을 음식은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자신보다 고양이들을 더 챙기고 계신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할머니와 함께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갔어요. 삼세가, 검둥아, 밥 먹자. 할머니가 고양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를 보며 말하는 거예요. 너도 배고프지? 어서 와. 그러면서 지훈이 앞에 고양이 사료를 내밀어요. 할머니, 저는 사람이에요. 아, 맞다. 지훈이구나. 할머니는 당황하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고양이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훈이는 심리학과 학생이에요.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할머니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지훈이는 할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할머니가 고양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우리 애들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지? 할머니가 챙겨줄게. 아무도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지훈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고양이들에게 하는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같았어요. 며칠 후 지훈이는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를 몰래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고양이들과 똑같은 자세로 웅크려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나도 보살펴달라고. 나도 외롭다고.
나도 버려지고 싶지 않다고. 지훈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고양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다시 해석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고양이들과 똑같은 자세로 햇볕을 쬐는 것도, 고양이 밥을 사람에게 주려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신도 고양이들처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외로우세요?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외롭긴 뭘 외로워. 우리 애들이 있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어요. 할머니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도 고양이 밥을 사람에게 주려고 하셨대요. 준호도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행동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 할머니가 고양이들을 돌보는 이유가. 지훈이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훈아, 할머니는 치매야.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고양이들과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웅크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졌어. 고양이랑 구분이 안 되시나 봐.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지훈이는 이런 시선들이 할머니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왜 고양이들과 함께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지훈이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애들은 날 싫어하지 않거든. 할머니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날 귀찮아해. 냄새난다고, 이상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애들은 달라. 내가 챙겨주면 고마워해. 내가 없으면 슬퍼해. 지훈이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잠시 또렷해졌어요. 30년 전이었나? 너희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 왜 그때부터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혼자가 된 거야. 너희 아빠는 새 가정에 바빴고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훈이는 할머니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전 일기였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결혼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며느리는 좋은 사람 같지만 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줬다. 얼마나 불쌍하던지. 이 작은 생명이라도 내가 돌봐줘야겠다. 지훈이는 일기를 읽으며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께 일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일기는 뭐예요? 할머니는 일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오래된 얘기야. 할머니가 외로우셨구나.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할머니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새 가정이 있고 손녀는 바쁘고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 그날 밤 비가 또 내렸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현관 앞에서 웅크리고 계셨어요. 지훈이가 달려나갔어요.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할머니도 길고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길고양이야. 그래서 이 애들 마음을 알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누군가 챙겨줬으면 좋겠어. 나도 보살핌 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 순간 지훈이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30년간 길고양이를 돌봐온 진짜 이유를요. 할머니는 버려진 고양이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버려진 고양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바빠. 할머니 같은 늙은이 돌볼 시간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부모님께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고양이를 돌보는 건 치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외로움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자신도 고양이들처럼 보살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준호와 소영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할머니의 일기를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워하셨다니.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준호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였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를 부르자 온 가족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가 돌봐주신 고양이들처럼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봐서. 소영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머니를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셔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안에서 주무셨어요. 밖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자지 않고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30년간 길고양이를 돌본 이유가 자신도 그들처럼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또다시 고양이들 곁으로 향했어요. 우리 애들 아침 먹을 시간이야. 여전히 고양이들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과연 가족들이 할머니의 30년 외로움을 진정으로 치유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할머니, 이 사진들은 뭐예요? 앨범 속에는 30년 전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이셔요. 그때는 참 바빴지. 준호 결혼 준비하느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나요. 그때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행복했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니까. 하지만요? 그때부터 내 역할이 끝난 것 같았어. 아들은 새 가정에 바빴고 나는 갑자기 혼자가 됐거든. 할머니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준호 신혼집 이사 도와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더라. 할머니의 눈빛이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얼마나 불쌍하던지. 엄마 고양이는 어디 갔는지 혼자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어. 그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나도 혼자였으니까.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나비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셨어요. 나비가 첫 번째 우리 아이였어. 그 애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 아,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30년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셨어요. 나비 다음에는 검둥이가 왔고 그 다음엔 삼색이가 왔고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외롭지 않았어. 이 애들은 할머니가 오면 반겼거든. 할머니가 없으면 찾았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들은 내가 고양이를 돌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애들이 나를 돌봐준 거야. 지훈이는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는 고양이들이 가족이었구나. 그래. 내가 유일하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가족.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 애들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이상해져서. 할머니는 지훈이에게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할머니?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애들 이름도 너희들 얼굴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지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고양이들을 돌보신 거군요. 잊기 전에라도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어. 그 순간 지윤이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준호와 소영이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지윤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거든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들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도 몰랐어요. 준호는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너무 바빴어요. 소영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고양이들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꼭 뵐게요. 그리고 고양이들도 함께 돌봐드릴게요. 소영이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너희 바쁜데 괜찮겠니?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윤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계세요. 그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는 매일 저녁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애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는 고양이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도 할머니와 함께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사료가 좋을까요? 우리 삼색이가 좋아하는 걸로 사자. 지윤이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30년간 돌봐온 고양이들의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든 거예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앨범을 펼치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나비야. 우리 나비 사진이 있네. 첫 번째 고양이 나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고양이들까지 모든 사진이 있었어요. 지윤아, 이걸 언제 만들었니? 할머니가 사랑하신 모든 순간을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이 애들 덕분에 할머니가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게요. 며칠 후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지윤아, 할머니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이제는 고양이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머니는 더 이상 고양이들과만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가족들과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신 거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윤이랑 산책할 거야. 할머니가 고양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잘 다녀와. 마치 고양이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할머니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고양이들을 돌봤어요. 삼색이가 요즘 잘 먹네요. 소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잘 키우셔서요. 준호도 이제는 고양이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검둥이야, 이리 와. 준호가 고양이를 불러요. 고양이도 이제 준호를 알아봐요. 지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고양이들 사진을 찍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할머니, 웃으세요. 치즈. 할머니의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뵈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줄어든 거예요. 지윤아, 오늘 대학교 어때? 할머니가 제 전공까지 기억하세요. 내 손녀인데 당연히 기억하지. 할머니는 이제 고양이 이름도 가족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할머니를 더욱 또렷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지윤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할머니가 고양이들을 사랑한 만큼 너희들도 사랑한다. 저희도 할머니를 고양이들만큼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윤이가 매일 아침 함께 해요. 우리 지윤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할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할머니와 지윤이는 함께 고양이들을 돌봐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고양이처럼 웅크리지 않아요. 사람답게 당당하게 서서 고양이들을 돌봐주세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어봐요. 우리 애들이랑 산책하면서 너희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이제 할머니에게는 고양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소중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뭘 깨달았니?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양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할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소영이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늦지 않았어, 아들아.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고양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우리 애들 할머니 왔어. 고양이들이 할머니를 반겼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도 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한쪽 손으로는 고양이를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아침 공기에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 가족들이 자주 오시더라. 고양이들도 더 건강해 보이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분으로 보였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버려진 고양이라고 말씀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할머니의 손에는 고양이 사료와 함께 가족들이 준 선물들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고양이들에게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분이 되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릴 때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고양이들도 할머니 주변에 모여 있어요. 지훈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서로에게. 가족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지훈이가 말하자 온 가족이 따라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도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 순간 고양이들도 야옹야옹 울었어요. 마치 우리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로운 길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되셨어요. 30년간 길고양이들에게 주셨던 따뜻한 사랑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할머니와 고양이들이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0년 외로움을 치유하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